미결제 약정이 가격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증가하다가 시장 움직임이 끝날 무렵에 둔화되거나 감소하면 이게 어떤 상황일까요? 이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생각해 보시라고 드리는 질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기본적인 어떤 이제 미결제 약정의 개념은 잡으셨고, 또 미결제 약정의 변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도 미결제 증가 상황과 미결제 감소 상황에 따라서 가격과 비교해 가지고 살펴보셨고, 또 이제 변동성하고도 연계해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이런 상황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질문을 던져볼게요. 자, 가격 추세가 진행되고 있어요. 가격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에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했어요. 그 방향으로. 근데 시장 움직임이 끝날 무렵에 둔화되거나 감소해요. 구체적인 상황으로 말씀드려볼까요?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합니다. 막 상승을 하는데, 그건 제가 차트를 딱 보니까 이 상승이 끝나갈 무렵인 것 같아요. 저 고점 징후가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순간에 미결제 약정이 계속 증가해 왔는데 동시에 갑자기 이제 둔화되는 거예요. 미결제 약정이 둔화. 그래서 슬슬 줄어요.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이 고점 징후군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다른 어떤 고점 징후군의 지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고점권인 것 같다라는. 다른 예를 들면 오실레이터들 많잖아요.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도 있고, MACD 오실레이터도 있을 수 있고, RSI도 볼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제 충분히 시세가 나왔다. 그런 상황인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다가 미결제 약정이 이제 둔화된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약간의 감소 경향을 보입니다. 이건 역시 추세 전환이 있을 수 있다라는 조기 경고입니다. 해석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여기 제가 첫 번째 설명을 해놓은 부분인데요. 미결제 약정 변화에 대한 5가지 일반 해석 중에 첫 번째입니다. 미결제 약정이 가격 추세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증가해왔어요. 그 추세대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상승을 하다가, 시장 가격이 상승하다가 고점권인 것 같아요. 시장 움직임이 끝날 듯은 된 것 같은데, 이때 미결제 약정이 둔화되거나 감소되면 역시 이게 그런 흐름에 대해서 동의해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는 거죠. 추세 전환의 조기 경고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장이 하락하고 있어요. 계속 하락하는데 저점 징후군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움직임이 끝나갈 때 같다는 얘기거든요. 하락하면서 미결제 약정이 계속 늘었었는데 갑자기 이제 미결제 약정이 둔화돼요. 움직임이 좀 줄어드는 부분도 있어요. 추세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일반 해석이에요. 특수 상황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결제 약정 변화에 대한 이제 일반 해석 두 번째 거 살펴볼게요. 이게 또 이제 제가 첫 번째 그 부분에서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맥점이잖아요, 맥점. 맥점에서 고점이나 저점 맥점이죠. 미결제 약정 수량이 증가하면서 나오는 변화는 매우 중요하다. 이게 정말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맥점에서 미결제 약정 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나오는 변화. 이거는 믿고 따라야 됩니다. 맥점에서요, 고점에서 미결제 약정 수량이 크게 증가하는데 돌파 흐름이 나왔다. 돌파 추종하는 겁니다. 근데 고점에서 미결제 약정 수량이 팡 터졌는데 시장이 윗꼬리를 휙 따라요. 자, 이거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시장 뒤집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추세 전환의 조기 경고다. 둔화되면서 감소하면 내가 얘기했죠. 그 다음엔 뭘 봐야 되냐면 이걸 봐야 돼요. 둔화되거나 감소하다가 미결제 약정 수량이 다시 재증가할 때 나오는 변화가 중요한 거예요. 전원의 조기 경고를 보고선 거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조기 경고를 보고 시장을 경계태세로 살피다가 미결제 약정 수량이 재증가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캐치됐을 때 베팅에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부분을 더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미결제 약정 변화에 대한 일반 해석. 횡보 국면이나 비추세 구간이죠. 횡보 구간이 계속 진행되는데 횡보 구간에서는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횡보 국면에서 미결제 약정은 대략 이런 형태거든요. 신규 진입자와 그다음에 이제 청산자가 만나서 거래를 많이 체결해요.
그러면서 이제 답보 상태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시장의 가격의 변화가 안 나와요. 이게 변화가 안 나오는데 빨래줄이 계속 진행되다가 갑자기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승부를 거는 베팅을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시장에 매수자와 매도자가 신규를 진입해서 한번 붙어보자고 악수를 했어요. 가격을 체결시킨 겁니다. 근데 행보 국면이나 비추재관이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근데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세가 나옵니다. 돌파 시세가 나오거나 비계 시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홍보나 비추세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면 시세가 나온다는 사전 신호입니다. 자, 변동성 매도하시는 분들, 횡보나 비추세 구간에서 자, 뭐 양매도 같은 거 혹은 콜레이션이나 풋레이쇼 이런 거 잡고선 자, 팔짱 끼고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졸고 있습니다. 갑자기 미결제 약정이 늘어납니다. 깜짝 놀라야 돼요. 포지션 당장 털어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변동성 매도자들은 리스크 신호의 발생입니다. 리스크 신호의 발생이에요. 항보관에서 미결제 약정 증가는 변동성 매도자들은 시장에서 나가라 라는 신호입니다. 중요하겠죠? 특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 중에 변동성 매도 관점에서 거래를 주포로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상당히 머리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말씀드린 몸으로 암기하십시오. 손가락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거 말씀드릴게요. 행보구간이나 비추세 구간에서 미결제 약정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요. 자, 변동성 거래자라면 이 양매수 한번 질러봐야 되는 겁니다. 네, 양매수 한번 질러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양매수를 질른다? 현찰하고는 양압에서 변화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연결이 돼요. 시장에서 추후에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미결제 약정 변화에 대한 일반 해석. 차트에서요, 어떤 패턴이 완성될 때, 차트에서 보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제가 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뭡니까? 땅바닥이죠. 땅바닥입니다. 그냥요, 쫙, 쫙, 쫙 내려가고, 쫙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요. 때, 여기 이제 정고점, 중요한 맥점이 어디입니까? 이제는 아마 익숙들 하실 거예요. 네. 그럼 맥점이죠? 그럼 맥점에서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쫙 만났어요. 트레이더는 여기서 고민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발생됐던 거래량은 얼마이고, 자, 수급론자라면 이 자리가 어떤 의미인데 쉽게 못 돌파할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관찰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갈 거다에 베팅을 할 수 있고요. 또 어떤 트레이더는 돌파 여기에 베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요한 맥점이 되겠죠? 주요한 맥점.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주요한 맥점이 됩니다. 변동성 매도자들은 여기서 이제 양매도 같은 거 칠 거고요. 그죠? 그리고 돌파되면 손절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변동성 매수자들은 기다렸다 돌파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흐름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이 흐름에서 이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이때 이미 사전 시그널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옵션 가격에서도 사전 신호가 나오고요. 옵션 양압에서도 사전 신호가 나옵니다. 미결제 약정에서도 사전 신호가 나옵니다. 자,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 올라가면서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다. 돌파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이 맥점에서 미결제 약정이 크게 터지면요. 그죠?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미결제 약정이 안 터지면요. 이렇게 못 나갑니다. 미결제 약정이 터지면요. 그다음부터는 퉁퉁퉁 거래량도 없이 치고 올라가게 돼요. 어떤 이 차트의 패턴이 완성될 때 이게 어떤 그림도 설명이 된다 그랬죠? 차트에서는. 이 차트의 어떤 패턴을 미결제 약정이 보완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격 패턴의 신뢰도를 높여줍니다. 미결제 약정이 증가하는 부분이 나오게 되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다섯 번째 미결제 약정 변화에 대한 일반 해석은 제가 이제 저희 통팍 굴리기 카페에 꽤 오래전부터 미결 뒤집기라는 어떤 챕터
시장 기술로 계속 이제 제가 표현을 해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거기에 이제 꼬리 흔들기라는 표현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합니다. 시세의 반전은 미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패턴이에요. 제가 그림을 그려볼게요. 시장이 하락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하락을 쫙 합니다. 하락을 하다가요. 쫙 올라갑니다. 이런 자리가 애매하거든요. 네, 다시 하락을 해요. 이제 여기가 맥점이죠. 근데 보통 여기서 개인들은 매수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자, 쭉 올라오게 해서 이렇게 하다가 때려버립니다. 자, 손절 물량이 나오겠죠. 여기서 손절들이 나옵니다. 매수자들 손절이 나오고 나면 시세의 반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시세의 반전이 나올 때는 미결이 감소한다. 이 정도쯤 내려가면 이제 청산 물량이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서 미결이 감소를 하기 시작을 해요. 미결이 감소하면서 가격은 더 내려갑니다. 왜? 손절성 물량들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미결이 충분히 줄고 나면요, 시장이 이제 그만 내려가고 더 내려갈 이유도 없거든요. 여기서 요래요. 네, 요러면서 미결이 이제 줄면서 답보를 해요. 그리고 계속 줄고요. 근데 미결이 이제 더 계속 줄어듭니다. 줄어들면서 어느 특정 선까지 이제 상승을 해요. 거래량 가중평균 정도까지 갑니다. 여러분들 자주 보죠? 거래량 가중평균. 근데 그 선에서, 거래량 가중평균 선에서 대부분 다시 두들겨 맞거든요. 대부분 두들겨 맞는 게 이제 시장의 추세적 흐름이에요. 시장의 추세적 흐름인데, 갑자기 이제 줄던 미결이 확 늘어납니다. 그러면 돌파 흐름이 확 나와요. 그리고 일중 고점을 돌파할 때 변동성이 크게 터집니다. 이게 일중 고점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이게 일중 고점이에요. 고점이고, 그다음에 시가를 빨간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시가입니다. 이게 시가예요. 시가고, 제가 이제 그림 헷갈리실 테니까 노트로 화면을 바꾸고 한번 그려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시가고 고점이에요. 이제 이런 식으로 거놓고. 자, 그러면은, 자, 시장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등하는 척하고 다시 내려칠 때 물도 탈 거예요. 물도 탔는데 내려오다가 다시 쫙 올라가니까 이제 살았나 보다 싶었죠? 내리칩니다. 맥점이죠. 여기 선양 구간이죠. 이들이 이제 손절을 했어요. 손절이 하는 과정에서 올라치고 간단 말이에요. 미결이 이따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미결은요. 자, 내려가는 흐름이잖아요. 내려쳤잖아요. 이 순간까지 가는 동안에 미결이 증가를 합니다. 미결이요, 이렇게 미결이 증가를 해줘요. 타임틀로 볼 때 이 정도 가격이 될 때까지. 그러다가 이제 손절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미결이 답보를 하면서 살살 줄어요. 그러면서 계속 줄어듭니다. 행보도 하다가 줄거든요. 자, 거래량 가중평균을 제가 한번 또 봐볼게요. 거래량 가중평균은 이제 녹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장의 이제 중심선이 한 이 정도 됐다고 칠게요. 그러면요, 이 선에 맞으면, 시장 흐름이 이 선에 맞았을 때요, 이 선에 맞으면 보통 내려갑니다. 내려가주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두들겨 맞습니다. 보통. 네, 이런 시장 흐름이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근데 이 미결이 만약에 이렇게 크게 줄지 않았을 때, 줄지 않으면요, 미결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미결이 안 도망갔죠. 승자인 스마트머니가 안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추세대로 갑니다. 추세대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물량을 다 청산했어요. 청산을 한 상태죠. 그러면 이 부분을 뚫어요. 청산 물량이 돼요. 뚫었을 때, 그 뚫는 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이제 그 부분으로 가려면 뭘 봐야 되냐면, 미결이요, 계속 줄면서 미결이 증가했잖아요. 갑자기 미결이
리폼을 이렇게 하다가요. 미겔이 드러납니다. 미겔이 드러나요. 그러면서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새로운 신규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미겔이 늘어나면서 변화가 나오거든요. 대부분 차트가 이제 이런 자리를 시가를 뚫잖아요. 이런 자리들이 이제 시가 맞으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시가를 뚫어요. 뚫으면 이 고점은 보통 이제 한 번 부딪히는 정도 하다가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다가 시장이 날아갔다가 아무리 하더라도 요 라인은 지켜주는 형태로 많이 가요. 시장이. 요게 바로 미겔 뒤집기의 시장의 일반적인 흐름이고요. 그런 사례들은 통박 굴리기에 이렇게 찾아보시면 제가 일자들 보면 미겔 뒤집기에서 조회 한번 해보시면 몇 가지 사례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꼬리 흔들기라는 단어로 조회해보셔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왜 꼬리 흔들기라는 표현을 쓰냐면 이 꼬리 흔들기는 2013년 10월 8일 이제 그날 시장 흐름 이후에 이제 주목을 한 거예요. 근데 찾아보니까 과거에 제가 탐구했었던 미겔 뒤집기의 아주 강렬한 예였다는 거죠. 자, 이 흐름을 일봉으로 그려볼까요? 어떤 그림인지. 일봉은 양봉이죠? 네, 양봉.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양봉이에요. 10월 8일 같은 경우는 이제 종가 고가로 끝났거든요. 색깔이 일치했습니다, 제가. 꼬리가 길어요. 이 꼬리가 길은데, 이 꼬리 부분이요. 이 시장이 흘러 내려가는 동안에는 어떻겠습니까? 파란 몸통이었겠죠, 일봉상에서. 그러면서 이 내려가는 동안에 변동성이 증가했다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매수자들의 아비규환이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양매도자들도 죽었어요. 이런 흐름 10월 8일 날 같은 경우. 근데 시장이 상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 매도자들이 이때 진입한 사람들은 살아남고요. 이제 매수한 사람들 수익이 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흐름이 가다가 중심선을 뚫는 순간이 되면서 양압은 좀 증가하기 시작하거든요. 대개의 경우에. 그러면 아래 꼬리가 달리고 몸통은 없는 상태가 어디냐면 이 시가선이에요. 그러다가 시가를 돌파하고 움직이면서 약간 있었던 윗꼬리를 다 몸통으로 메꾸는 순간이 고점을 부딪히는 순간인데 이 고점을 뚫으면서 빨간 몸통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 폭보다 색깔로 좀 표현을 해볼까요? 얇게. 이 폭보다 강하게 내려갔던 폭보다 올라간 폭이 2배 정도가 아니고요. 이 강하게 내려갔던 부분을 다 올렸잖아요. 그죠? 올린 데서 더 치고 올라가죠. 이만큼 이상을 더 올려버린 겁니다. 엄청난 변화인 거죠. 이 꼬리를 흔든 이 자체까지 탄력이 붙어갖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럼 고점을 돌파하는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변동성 매도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특히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변동성 매도로 수익을 냈다고 좋아하다가 에이, 지가 가봐야 거기까지겠지라고 하면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비싸니까. 왜냐면 아까 이 가격을 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장이 건방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생각이 건방진 겁니다. 개인들의 생각이. 그리고 이런 시장 흐름이 터지는 부분은요. 왜 이런 흐름이 나오냐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자리에서 다 매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시장에서 찾아보십시오. 이런 일봉을 딱 펼쳐보고 이런 봉들, 꼬리가 길고 몸통이 큰 봉들을 찾아보세요. 거꾸로도 생길 수 있죠. 뒷꼬리 긴 거. 꼬리를 흔드는 날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장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그리고 그날 거래 내역들을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자신의 거래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거래들을 했었는지.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자, 제가 미결제 증가 감소 일반 해석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시세의 반전은 미겔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연구하고 파악해야 될 부분입니다. 잘 익혀두십시오. 미겔 뒤집기, 꼬리 흔들기 흐름.